구조체인데요. 일단은 음, 여기 뭐 문제가 구조체를 도입해서 간단하게 바꿔달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선 이건 뭘까요? 이게 뭘까요? 얘랑 모양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혹시 하셨나요? 그 함수랑 메인 함수랑 그 순서 한 것 같은데 요 introduce는 void 함수예요. 이 녀석의 원형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제작을 할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함수가 위에 있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위에 있고 메인 함수가 아래에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실행이 잘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여기서 되나? 이렇게 실행하면은 보세요. 원래 모양이에요. 그냥 문제 가져왔을 때 이때는 실행이 잘 돼요. 함수의 원형이 여기 있어도 실행이 잘 돼요. 근데 위에서 요런 놈이 빠진대요. 이 놈이 빠지게 돼요. 즉 지금 모양은 어떤 거예요? 메인 함수 밑에 이 함수의 원형들이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이 단계 어디 있는데 라고 하면서 뭐라 해요. 왜냐면 얘가 대표적인 절차적 언어잖아요. 그죠? 객체지향 언어랑 실행 방식이 달라서 메인 함수가 실행될 당시에 요 안쪽에 있는 introduce를 실행하려고 봤더니 여태 내가 본 코드 중에서는 introduce 함수라는 게 없던데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메인 함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야 정체가 나오니까. 순서에 관한 문제인데요. 즉 요게 위에 있다면 문제 될 게 없다는 거죠. 왜?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함수들이니까. 원래 모양은 이렇잖아요. 지금 여기 뭐 이렇게 두 줄 써 있는 거고 원형이 아래에 있는 거고 이때는 잘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뭐냐면 자, 이 함수를 한번 뜯어봅시다. 아니 너무 큰데? 아 그래 봅시다. 이거 뭐예요? 함수 만들 때 여기 앞에 써줬던 거 뭐예요? 리턴 타입이고 얘는 뭐예요? 그냥 함수명이고 얘는 뭐예요? 가 아니라 매개 변수죠. 함수 원형이니까 넘어가는 값이 인자예요. 매개 변수고 이건 뭐예요? 이 뭐냐 중괄호. 얘는 함수의 body라고 해요. 보통 함수의 몸체, 함수의 구현부라고도 합니다. 함수의 구현부. 실제로 이 안쪽에서 구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기능 구현. 이해되시죠?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냥 이런 함수가 있는데 그 기능을 요 중괄호 안쪽에다 써주는 거였죠. 이해되시죠? 요 위에 보시면은 함수 원형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뭐가 빠졌어요? 바디가 빠진 거죠. 구현부가 빠졌어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함수의 선언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함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얘가 있고 없고 차이는 요 실행기 컴파일러가 봤을 때 얘가 없으면 뭐라 하는데 얘가 있으면은 뭐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예고편 같은 거예요. 메인 함수에 진입을 했을 때 요 함수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이런 함수는 있어 라고 말을 해줬던 거니까 문제 없이 그냥 찾아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함수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찾아봐요. 이거 여기 이제 링킹이라고 하는데 실제 툴을 쓰면은 지금 이 main.c에다가 다 때려 넣었잖아요. 메인 함수랑 이런 이제 다른 나머지 사용자 정의 함수랑. 근데 보통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함수들을 모아놓는 파일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헤더 파일을. 헤더 파일은 맨 처음에 인클루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위에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메인 함수에서 문제가 없게끔. 요건 이제 나중에 아이패드 나중에 좀 예시를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문제로 돌아와 보자면, 그러니까 지금은 무시를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런 함수 있어.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진짜 있네. 그럼 이거 안쪽에 거 실행시켜야지예요, 그냥. 근데 좀 이 구조체의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선언부까지만 적어놓은 거고요. 지금 상황 가정을 좀 해보자면, 제일 만만한 게 게임 캐릭터니까, 네, 게임 캐릭터를 한 명을 만드는 거예요. 게임 캐릭터는 사람인데, 사람은 이런 속성들을 갖고 있대요. 이렇게 네 가지 데이터를 합치면 사람 한 명. 얘는 뭐겠어요? 그냥 2번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 안에는 사람이 총 2명 있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이만큼씩. 그리고 사람은 인트로듀스 능력도 있고 토크 능력도 있는 거예요. 지금 선언부랑 부현부가 이제 나눠져 있지만 상관없어요.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4개 변수들, 각각의 함수는 4개 변수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열되어 있고요. 이 4개 변수는 실행될 당시에 인자값을 이렇게 넘겨줘서 실행이 가능한 거죠. 지금 이 안쪽에서. 구조 이해되시죠? 이거? 그러니까 함수 원형에 페이버릿 푸드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선언부에서 만약에 이런 거 없다라고 하면은 뭐라 해요. 지금 이거 빠진 거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too many arguments 뭐 이러잖아요. 이거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뭘 넘기는 거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 지웠으니까 얘랑 지금 이 밑에 있는 함수랑 꼴이 안 맞는 거죠. 심지어 하나가 빠지면서 여기서는 하나 더 넘겨준 꼴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애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양이 다 똑같아야 돼요. 지금 매개 변수의 타입, 매개 변수의 개수는 인자랑 동일해야 되고, 선언부만 있는 이 부분이랑 원형이 있는 이 부분이랑도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고 있고요. 언제? 실행될 때. 얘네는 받을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이 안쪽에서 써먹고 있는 거니까. 그쵸? 지금 사람 한 명당 총 4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사람 한 명당 데이터가 4개래요. 그럼 변수는 몇 개 필요해요? 4개. 데이터가, 그러니까 사람 한 명에 대한 데이터가 4개잖아요. 애초에 좀 근본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변수는 뭘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죠? 그냥 저장하려고. 저장 장치잖아요. 내가 저장하고 싶은 내용이 4개면
변수가 4개 있어야 된다. 되게 간단한 얘기잖아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사람 한 명에 대해서 내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변수는 4개고요. 사람 2번에 대한 변수도 4개예요. 즉 각각 4개씩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네요. 이렇게 사람 한 명을 온전히 표현을 하려면.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제가 사람에 대한 속성을 하나 더 늘리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사람에 대한 속성을 뭘 하고 싶냐면 int person 1에 attack 포인트를 하고 싶어요. 얘는 15예요. 공격력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대요. 이거를 얘한테도 적용을 하려면 변수 하나 더 필요하죠. 이렇게 사람 2에 대한 공격력, 사람 1에 대한 공격력, 변수명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사람 한 명에 대한 정보는 총 5개로 늘었어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사람 한 명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와 인자의 개수를 늘려줘야겠네요. 맞죠? 여기 이 속성 하나하나 추가가 되려면 어택 포인트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해줘야겠죠. 그럼 또 어디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진짜 찐으로 어택 포인트라는 인자를 넘겨줘야 되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도 인자를 넘겨줘야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얘만 지금 추가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저 밑에 있는 원형이랑 또 차이가 나버리는 거니까 요 안쪽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어택 포인트, 여기서도 어택 포인트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안쪽에서 어택 포인트라는 변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공격력이라는 이런 여기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할게요. 속성을 써먹기 위해서는 손대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요. 공격력 나오고 15, 25 잘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자, 잘 보세요. 이제부터 구조체를 사용하기 전에 구조체를 왜 써야 되는지부터 아마 저랑 만약에 객체지향 언어, 뭐 자바나 파이썬을 수업 진행을 하셨다면은 봤던 내용일 거예요. 잘 비교해서 보세요. 여기에는 항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바다예요. 그리고 얘는 배가 하나 있대요. 지금 내가 할 행위는 뭐냐면 여기다가 항구에다가 사과 총 9상자를 갖다 놨어요. 스토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과 총 9상자를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자, 이 사과 한 상자당 데이터 하나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갖다 놨는데 지금 제가 이 한 상자는 미국으로 보낼 거고, 얘는 중국으로 보낼 거고, 얘는 뭐 일본으로 보낼 거고, 얘는 뭐 필리핀으로 갈 거고, 얘는 뭐 기타 다른 나라로 간대요. 그러니까 세계 각지로 다 흩어진대요. 이 9상자가 배편으로 보내고 싶은데 다 목적지가 다른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얘네를 한 컨테이너에 담는 거는
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건 목적지가 다 다르다면 굳이 쉽죠 이건. 어차피 다 따로따로 내려야 되는데 이 배 하나가 전 세계일 줄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시죠? 얘네끼리 서로 관련이 없었어요. 그냥 목적지가 다 다른 사과상자 하나하나씩. 자, 근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달라요. 제가 요 사과 9상자를 필리핀에 사는 제 동생한테 일괄적으로 배송을 하고 싶어요. 9상자 싹 다 제 동생한테 보낼 거예요. 외국에 있는 제 동생 한 명한테 보낼 거예요. 즉 목적지가 같다는 거죠 이건. 그쵸?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담아놓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건 괜찮죠? 그죠? 왜 무슨 차이예요 이거? 아까 거는 어때요? 목적지가 다 다르다. 이거는 서로 관련이 없는 상자들이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번에는 목적지가 같다. 즉 서로 관련이 있는 상자들이죠. 그죠? 자, 이게 체감이 좀 안 올 수도 있어요. 요 묶어주는 기술, 묶어주는 기술이 있고 없고. 이 현실 세계에서는 여기 보통 배편에 실을 때 컨테이너에다가 실잖아요. 그죠? 제가 상황 가정을 다시 해볼게요. 얘네는 지금 목적지가 다 같아요. 즉 서로 관련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안 묶어놨어요 얘네를. 그냥 다 따로따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애초에 여기다가 갖다 놓을 때 9번 옮겨야 되네요. 9번 허리를 숙여야 되네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따져봤을 때 뭐 재배해서 차에 싣고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그죠? 상구에다가 일단 9번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얘네들을 배에다가 몇 번 실어요? 9번 해야 되고, 뭐 그쪽 그 외국에 가서 이 타선이라고 하나요? 배에서 내리는 행위를 몇 번 해야 돼요? 9번 해야 되고, 맞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거기서 그 나라 택배 회사 차에다가 9번 실어야 되고, 택배 기사는 목적지 집 앞에다가 9번 내려야 되네. 계속 이 하나하나를 다뤄야 되잖아요. 일의 강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그냥 다 따로따로 변수에다가 담아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다 따로따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죠. 매개 변수와 인자로. 자, 근데 제가 이번에는 얘를 묶어놨대요. 그럼 이게 얼마나 쉬워지냐면, 몇 번 내려요? 항구에다가? 한 번. 몇 번 실어요? 한 번. 내릴 때는 한 번이고, 뭐 택배 회사도 한 번이고, 집 앞에도 한 번만 내리면 돼요. 이게 전부 다 독립시행이라고 했을 때 일의 강도는 뭐 단순히 이게 뭐 9배 차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요게 9상자잖아요. 맞죠? 요 컨테이너 하나에 9만 상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공 4개 붙여야죠. 이러면 일의 강도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그쵸? 근데 담아놨대요 얘를. 그럼 1은 얼만큼 하면 돼요? 1이라는 숫자가 바뀌어야 되나요 이거는? 아니죠. 다 동일하게 한 번씩만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세 배 편해진다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얘는.
요 담아주는 기술은 굉장히 좋은 거죠. 대신에 막 담아나요? 아니죠. 굳이 싶으면 안 담았잖아요. 목적지가 다른 서로 관련이 없는 데이터들은 안 담았어요.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묶음인 거죠. 여기서는 이 묶음, 이 묶는 기술을 구조체라고 합니다. 아직 안 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코드 상황은 이게 저랑 객체지향 언어를 하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비슷한 그림을 볼 거예요. 자바나 파이썬 뭐 이런 쪽을 공부를 하셨다면 보셨거나 보실 텐데, 그때는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객체라는 개념이 쓰여요.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객체가 쓰이고 C 언어에서는 구조체가 쓰입니다. 서로 좀 다르긴 한데 역할이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객체는 구조체의 확장판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거긴 해요. 특징적으로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아무튼 이 구조체의 개념은 이래요. 그러면 왜 쓰는 거예요 이거? 구조체를 쓸 때랑 안 쓸 때랑 차이점이 뭐예요? 네, 일이 편해졌다. 맞아요. 이거를 일일이 다 하려면 너무 빡세잖아요. 지금 너무 빡세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묶는 거예요. 묶는 건데 보세요. 문법은 이래요. 스트럭처는 구조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컨테이너의 틀 정도가 될 거예요. 컨테이너의 틀. 요거는 일단 지워볼게요. 어택 포인트 좀 차이점을 보셔야 돼서 어택 포인트 있던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에 추가했던 것들 있죠. 요거는 좀 지워놓죠. 어디 있나? 잘 돌아가나? 어디 있는 거지? 24번째 줄?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됐지? 오케이 됐네. 잠깐만 %t 요거 어택 포인트 하나 이제 추가하려고 꽤 많이 손을 댔었단 말이에요. 자 구조체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틀이에요. 설계도 자 보세요. 사람 한 명은 총 4개의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정보를 하나의 컨테이너에다가 담아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아직 구조체로 뭔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조체는 존재만 하는 거고 뭔가 딱히 얘가 뚜렷하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게 그 안쪽 내용인데 그 안쪽 내용이 펄슨 1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좀 이상하죠? 그냥 사람에 관련된 건데 모든 사람은 펄슨 1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수명도 살짝 고쳐줄 거예요. 이렇게 이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람 여러 명을 뽑아낼 거기 때문에 여기 펄슨 뭐 1, 2 어쩌고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대신에 여기서는 의미가 있었죠. 사람 1과 사람 2를 구별을 해야 되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만 해놔도 사람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네 가지고 나이, 이름, 고향, 뭐 좋아하는 음식 이런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를 문맥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얘는. 그래서 이런 거 지금은 이 상태예요. 담아놓기만 했어요. 담아놓기만 했는데 비유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 상황은 어떠냐면은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요. 이 안에 사과 상자 총 4개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막상 사과 상자를 까보니까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했던 건 뭐냐면 그냥 이런 컨테이너에다가 사과 상자 4개를 담을 거야 라는 약간 예고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걸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구조체를 설계만 한 거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예요. 말 그대로 설계도.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람 한 명을 만들고 싶다.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람 한 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 앞에다 써주는 거는 보통 타입이었잖아요. 얘를 타입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진짜로 뭔가 하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청사진에서 공장에서 보면은 설계도 보고 물건을 찍어내잖아요. 여기 없으면은 그 설계도까지만 있는 거고, 여기 있으면은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뭔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지금 뭔가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은 지금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앞에 타입 붙여놓은 거예요. 즉 이 설계도로부터 P1은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P2에는 정수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P1에는 이렇게 만든 놈만 들어간다. 들어간다 개념은 아니지만 연결된다,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이 구조체 안쪽은 어때요? 지금 데이터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딱 값 하나만 취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 녀석은 값을 하나만 넣되 그 넣는 부분이 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의 변수, 얘네들은 좀 어려운 말로 뭐 멤버 또는 멤버 변수라고 하는데, 아무튼 총 이 사과를 4상자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상태로 만들어 준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번엔 진짜로 담아 볼게요. 그 사과 상자 안에다가 데이터들을 채워 볼게요. 그래서 얘를 까보면 지금 내부 상태는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설계도로부터 나온 사람이라서. 이런 문법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P1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입니다. P1이고요 얘가 AG고, 얘가 네임이고, 얘가 홈타운이고, 얘가 페이보릿 푸드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한 줄 써주는 건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 집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P1은 실제로 이렇게 4칸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왜? 설계도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요 점을 뭐뭐의라고 읽으셔도 돼요. P1의 나이 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요거 P2까지 하면 이해되실 거예요. P1의 이름, P1의 고향, P1의 음식, 이렇게
사람 한 명이 나온 거고요. 존재하게 된 거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변수 안에 데이터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2번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2번 사람. 2번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각각 변수로서 이렇게 존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묶음 단위로 하나 만들어 놓고, 묶음 단위로 만들어 놓고, 이 안쪽을 p2v라고 바꿀 거예요. 이게 뭘 한 거냐면, 지금 이 컨테이너는 p1 컨테이너잖아요.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 더 나온 건데, 이 녀석의 이름이 p2인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나요? 지금 뭐 한 거예요? p2의 age 하면 어디에요?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도 50 넣은 거예요. 요게 지금 이 묶음, 얘도 이 묶음인데, 이 묶음의 생김새는 왜 똑같아요? 같은 설계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장이에요, 공장. 얘는 붕어빵 틀인 거고, 얘네들은 이제 붕어빵을 하나씩 찍어내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이 생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인 틀을 여기서 참고해서 썼기 때문에 이 안쪽 내용, 안쪽 모양, 사과 상자가 몇 개고 뭐 이런 건데, 그 실제 상자 안에다가 담는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상자에는 20개 담고 이 상자에는 50개 담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도 좀 처리를 해주자면, v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v가 되는 거죠. 바꿨어요 지금 구조체 모양으로. 자 지금 요게 뭐 한 거냐, 또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전에 변수만 존재했을 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변수로서만 존재했을 때는 어땠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왔다 갔다 해야 됐었잖아요. 인저와 매개 변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게 없었던 거죠. 이 묶음 틀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요. 얘 P1에 관련된 놈이고 얘 P2에 관련된 놈인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introduce 함수가 P1 age 줘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어 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P1의 name 줘봐 하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돼요. 즉 이거를 9만 번 왔다 갔다 한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경우인 거죠. 따로따로니까. 대신에 이 4개의 데이터는 사람 1번에 대한 데이터다, 즉 관련된 데이터다 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P1에 관련된 뭐 어쩌고 저쩌고 였으니까, 여기 보면 변수명에 P1. 어쩌고니까 얘는 P2에 관련된 내용인 거고, 맞죠? 그래서 묶어줬어요. 실제로 담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누가 P1에 관련된 정보를 좀 줘봐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러면 아까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야, P1에 관련된 정보 좀 줘봐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어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컨테이너 제로.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즉, 자, 지금 보시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코드만 몇 줄 더 넣은 거 같고, 변수 쓴 거 다 똑같고, 그죠? 굳이 쉽잖아요 이게. 자, 지금 변수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고쳐볼게요. P1 점으로 이 앞부분을 P1 점으로 고치면은 여기도 고쳐야 되고, 얘는 P2 점으로 고쳐야겠네요. 이렇게.
주점인 거고, 맞죠? 이렇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변수 상태가 이 모양이니. 그럼 잘 돼요. 근데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따로따로 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컨테이너 상태로 그냥 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따로따로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이 커다란 컨테이너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냥 이 P1 자체, P2 자체를 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어떤 함수가 P1에 관련된 정보를 원한다, 통째로. P2에 관련된 정보를 원한다, 통째로.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얘도 P2 통째로 줄 거고 얘도 P2 통째로 주려다 보니까 어때요? 아규먼트가 너무 적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규먼트가 적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인자가 너무 적대요. 매개 변수가 너무 많대요 지금. 그 인자의 타입이 뭐예요 지금? struct person이죠. struct person으로 받아줘야겠네요. 그러면 인자와 매개 변수는 타입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P1이라고 해요? 아니면 P2라고 해요? 좀 애매하죠? 통틀어서 그냥 P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 name, age, hometown이라는 변수는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넘겨받은 거니까 P점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매개 변수는 그냥 매개 변수일 뿐이잖아요. 변수명인 거고 이 안에도 지금 똑같이 name이랑 age랑 hometown이라는 변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요. 얘도 바꿔줘야 될 거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점 어쩌고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여기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바꿔줘야겠네요. 이렇게 원형이랑 요 선언부랑 일치해야 되니까. 그러면 잘 됩니다. 어때요? 넘겨주고 넘겨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각각 따로따로 넘겨주고 넘겨받고 하는 것보다 통째로 묶어서 왔다 갔다 하면은 훨씬 더 일이 쉬워지는 거잖아요. 넘겨주는 입장에서는 그냥 통째로 넘겨주면 되는 거고 넘겨받는 입장에서는 통째로 넘겨받았으니까 안에 있는 거를 직접 까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요거랑 요 그림이 이해돼야 돼요. 똑같아요. 자동차 설계도는 하나인데 똑같은 모양의 자동차가 여러 대 나오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얘도. 얘네 두 개는 같은 설계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양이 같을 겁니다. 구조체에 의한 요 인자와 매개 변수 사용법이 좀 더 간단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아셔야 돼요. 얘네끼리 목적지가 다르다, 즉 연관성이 없다, 굳이 안 묶어도 된다죠. 그죠? 얘네들은 지금 사람 한 명에 대한 데이터들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묶은 거예요. 얘는. 자, 일단은 쉬었다가 얘를 이용해서 요거를 할 거예요.